헬스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생기지 않거나 어느 순간 정체기가 찾아온다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노력한 시간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사실들을 자세하게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근성장 혹은 근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이유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운동을 잘하고 몸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욱 빠른 근성장을 위해 개선해 나가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회에서 12회의 반복 횟수에 집착하는 것. 우리는 근비대를 위한 최적의 반복 횟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반복 범위인 1에서 6회와 고반복 범위인 16회에서 20회의 운동도 포함시켜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주고 운동에 적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우리는 세트 사이 또는 종목 사이마다 지나치게 긴 휴식 시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 자체도 루즈해질 뿐더러 지나친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운동 강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남의 루틴을 따라하는 것. 보디빌더들 운동 루틴, 유튜버들 운동 루틴 따라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내 체형과 실력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나에게만 부족한 근육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루틴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 매번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 바로 매번 똑같이 정적인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점프 동작이 포함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풀업과 딥스 같은 맨몸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조금씩 섞어 진행해 주셔야 몸이 균형 있고 협응성 있게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신장성 수축을 무시하는 것. 우리의 근육은 짧아질 때도 수축하지만 늘어날 때도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장성 수축이라 하는데, 신장성 수축 단계에서 우리의 근육은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늘리는 구간에서 그냥 딸려가거나 중력 방향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휴식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부분이긴 한데 짧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 저하. 깊게 5시간 자는 사람이 얕게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수면 전 뇌를 진정시키고 바로 잠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일찍이 내려놓고 독서를 하고 잔다던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일상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경우, 즉 직장이나 일터에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수면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고,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던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 조금 더 편한 자세에서 힘을 덜 쓰면서 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체의 회복 주기. 우리의 근육은 작은 근육인 경우 24시간에서 48시간, 대근육의 경우 48시간에서 72시간 내외면 웬만큼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줄이나 인대에 가해진 스트레스는 그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근신경계에 누적된 피로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를 일일이 추적하긴 어렵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잘 살펴서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적극적 휴식의 부족. 적극적 휴식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면서 쉬는 게 적극적인 휴식이죠. 우리는 헬스와 근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소중한 일상과 소소한 행복,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스스로를 다시 쇠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 같은 경우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과다한 경우, 부족한 경우, 그리고 편중된 경우죠. 첫 번째, 매번 같은 음식만 먹는 경우.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단을 할 때 매번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샐러드, 오트밀, 감자, 계란 등이죠. 물론 이들은 완전 식품에 가깝고 훌륭한 식품들이지만 식품의 다양성이 없으면 결국 특정 영양소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먹을 땐 물리기 때문에 식단의 지속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록하지 않는 경우. 먹는 건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탄단지 비율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클린하게 먹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스크립 같은 어플을 이용해 다소 귀찮더라도 먹은 음식을 기록해두면 리포트가 바로 산출되면서 나에 대한 메타인지까지 향상되어 식단 스킬이 저절로 개선됩니다. 세 번째, 보충제 섭취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무슨 이상한 화학 합성 물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냥 우유에서 단백질만 추출한 파우더이고 흡수율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자연물입니다. 계란 흰자를 건조시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에 안 좋다거나 신장에 무리가 가고 탈모가 온다는 등 속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프로틴 보충제 섭취가 아니었어도 쉽게 겪으셨을 부작용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네 번째, 보조제 섭취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식품만으로는 우리 몸에서 부족할 수 있는 성분들을 쉽게 다 채워 먹긴 어렵고,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활성산소, 젖산 등 피로물질이 많이 발생하기에 인체에 데미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헬스인들은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과 함께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를 위하여 영양제까지 신경 써줘야 하죠. 그럼 근성장에는 어떤 성분들이 효과적일까요? 핵심 성분 베스트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해줄 수 있는 주요 항산화제이고요. 비타민 B9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제거해주며 에너지 효율을 늘려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오메가3, 골격 발달과 성장 촉진에 영향을 주는 아연, 섭취한 단백질 및 알코올의 분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세포 노화나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도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분들을 성분의 중첩 없이 그리고 고함량으로 매일 따로 챙겨 먹기란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요즘 한 번에 필수 영양소들을 때려 넣을 수 있는 팩 제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한국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로 딱 3알 안에 앞서 말씀드린 성분들을 포함한 22종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밀크시슬, 눈에 좋은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모두가 고함량으로 들어있고 남성들의 정자량 상승에 도움이 되는 엽산과 아연까지 때려 박혀있죠. 이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정가는 118,000원이지만 현재 이벤트로 매월 정기구독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59,000원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첫 구독 시에는 1회 29,5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마카나 유산균 등 추가 성분을 구매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맨즈팩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서만 만원에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주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번 영양제 구매하기 귀찮고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안내드린 제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